물론 지금은 무소속 신분입니다만 민주당 과거에 몸담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의 말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직접 설명 들으셨나요? 이해충돌 비판을 갖고 있는 혹시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공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의 입장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뭐 논의는 안 하셨다고 당의 입장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아니, 당의 입장에 나오려면 논의를 해야 나오는 것이잖아요. 논의가 왜 없었나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혁신이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의제고 어쨌든 간에 얼마 전까지 당 소속 의원이었던 분이 당직도 맡았었던 분이 제명이 됐는데 권고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혁신 얘기하는 별개로 강선우 대변인 얘기는 최고위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데요. 그렇죠. 일단 최고위에서 이 얘기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뭐 공식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윤리특위에서 일단 이 징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본회의에 또 표결 과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입장을 또 표명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물론 이제 혁신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생각을 해도 사실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지 이런 부분도 혁신위에서 지금 고민 중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또 앞으로 이 관련돼서 또 어떤 입장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한계론이 지금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좀 논리적으로는 좀 비하기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직접 민주당의 손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문위에서 지금 제명 권고가 나온 것이니까요. 윤리특위 위원장이 또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이 징계안이 만들어지는지 일단 본회의에서 어떤 절차로 또 의결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보면 또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유재풍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 5월부터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때문에 상당히 여의도 정치권이 그 이슈에 휩쓸렸었는데 오늘 또 바로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게 어떻게 납득될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국민들께서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왜 아무 입장을 안 내냐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조속히 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더라도 당 소속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고 저는 혁신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목소리가 좀 조만간 공식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차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나라 역사상요. 그 국회의원 징계 중에 제명이 됐던 것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런데 김영삼 전 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의 제명은 사실은 그게 훈장이었어요. 그게 훈장이 발판이 돼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국회의원이 제명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최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역사적이고 중대한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타부터 어떻게 의견을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지 전 참 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있을 때에만, 자신이 있는 때에만 자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과 아닌가. 국회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 머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 윤미향 의원도 그랬고 여태까지 그런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아마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의 말은 좀 톤이 다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즉답은 피했으니까요. 과거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을 감쌌을 때 목소리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제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가장 부지런한 정치인입니다. 가상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유형이고요.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여의도를 언제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누구도 관계자들을 업계 관계자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난 너 믿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서영교 의원 지난 5월에 가상 투자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유형이다. 양이원영 의원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 했는데 뭐 누가 집에서 코인 투자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뭐 가상자산 보유도 논란이지만 상임위 때 거래를 한 게 치명타였을 텐데 뭐 당시엔 야당 의원들 저렇게 이제 얘기를 감쌌었고 근데 이 이후에도 제명 권고 이후에도 나중에 또 이 이른바 잘 안 알려진 코인의 거래 횟수까지 좀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실제 제명까지 김남국 의원이 가려면 키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상자산 보유,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득,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해서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건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시급하지 않은가. 국민적 공분이 있는 코인 사태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명은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쉽진 않다.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장해찬 최고위원님, 박찬대, 장경태 두 명의 최고위원들 말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제명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결국 무기명 투표의 한계인 것 같은데요. 만약 누가 제명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명으로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국민 눈치를 조금 더 보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친명 지도부 박찬대, 장경태 두 최고위원 말을 들어보면 사실상 민주당의 주류인 친명계는 제명 반대 쪽으로 기류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심지어 국민의힘에 전가하기 위해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적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했던데 국민의힘은 만약 이게 제명안이 올라오게 되면 당론으로 가결을 정할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제명 반대표를 쉽게 던질 수 있을까? 이게 제명을 반대하면 김남국 의원 한 사람 몇 개월도 국회의원직 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과 친소 관계가 있는 친명계 의원들이라 하여도 이게 본회의에 올라온 순간 더 깊은 정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제명되면 사필 규정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 만약 민주당이 방탄을 해서 제명시키지 않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을 민주당에 넘기고 과연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지켜볼 따름입니다. 뭐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도 너무 좀 진부한 것 같고 아까 그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어서 뭐 40몇 년 만에 있는 만약에 본회의에서 제명 처리가 된다면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 좀 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권고가 올라왔는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최고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아직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기에는 뭐 당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일부만 이제 방송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논의는 한 차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윤리심사 자문위의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표결에서 200표 이상 받아야지만 이 제명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은 사실 당이 답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도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일단 이 사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던가 이런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 당에 확고하게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코인 보유 사실만으로 제명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서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김남국 의원께서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점, 국회의원으로서 사익 추구를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 윤리적인 규칙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에
불성실하게 소명했던 그 과정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께 했던 그 해명들이 좀 거짓으로 일부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대한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제명이라는 데에 대해서 뭐 당론을 모으거나 이렇게까지는 당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좀 준엄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좋은 것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기 이전에 본인이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서요. 네, 제발 뭐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비서관 말씀은 지금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제명 조치가 나왔을 때 권고 나왔을 때 초반에 좀 난색을 표해도 당내에서 개인적으로 박 비서관도 앞으로 좀 더 그 제명해라 혹은 자진 탈퇴하는 목소리를 당내에서 내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표결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없다, 논의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지나가기에는 어쨌든 당 차원의 모종의 결론을 국민들께 설명할 타이밍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김남국 의원의 제명 정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